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비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나팔수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김어준 역시 복합적 사법 리스크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어준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이른바 호텔 접대부 줄리의 의혹을 제기한 열림공감TV, 그리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괴담을 퍼뜨린 더 탐사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후원자로부터 제냐 원단으로 만든 300만 원짜리 상당의 맞춤 정장과 버버리 티셔츠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왜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 사람을 방송인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천타천 방송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어준은 작년 12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작년 11월까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TBS가 받은 모든 지적의 3분의 2가량이었는데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 조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선거 기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적도 무려 33건이나 됐습니다. 자, 그동안 김어준이 벌인 일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워 생태탕의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대선에선 김건희 여사에 관한 줄리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고 사회적 비판이 잇따랐지만 그 이외에도 김어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설 등을 퍼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다름 아닌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바로 아님 말고식, 바로 이거지요. 여기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통날게 뻔한 거짓말이지만 사실이 밝혀진 뒤엔 이미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따라서 그 음모론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기 마련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어준식 가짜뉴스가 더 심각성을 갖는 건 김어준의 활동 무대가 다름 아닌 TBS 라디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었다라는 점이지요. 저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어준이 가짜뉴스로 인한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데 날개를 달아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님 말고식 의혹제기로 괴담을 증폭시켜 대중을 선동하는 김어준식 비즈니스 모델에 TBS가 날개를 달아주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거나 김어준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김어준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김어준이 요즘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이번 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어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자면 김어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베이다 등을 통해 이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고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어준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김어준이 사실을 왜곡해 이전 기자가 검사와 공모하고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또 이 사건 말고도 몇 개의 사건이 더 있는데요. 최근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서울 서희초 유사 극단 선택 사건에서 자신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여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갑질 학부모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한 의원은 루머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저처럼 인터넷상에 떠돌던 추측성 소문을 검증도 없이 떠벌려 놓고 거짓으로 판명나자 김어준은 추가 취재를 통해 다시 알리겠다며 꽁무니를 뺐는데 처음부터 김어준에겐 팩트체크 따위란 없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김어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일부 업무 추진비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진짜 헛소리라며 영수증 특정 부위를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인데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김어준에게 사법부가 좀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시사정치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어준의 행태를 놓고 의도치 않은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김어준의 음모론 또는 가짜뉴스 생산은 한두 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월호 고위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 그리고 접대부 줄리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등등 그 전과가 정말 화려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 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갈등과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 에너지 소비, 그리고 그 음모론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명예실추와 정치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니 김어준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어준과 함께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주역들이 더 있지요. 바로 이른바 호텔 접대부 줄리 의혹을 제기한 열림공감TV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괴담을 퍼뜨린 더 탐사 운영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다름 아닌 김영란법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중순까지 열림공감TV를 함께 운영했던 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와 박모 전 춘천 MBC 기자 그리고 운영진 3명 등 5명과 이들에게 제냐 맞춤 정장 등의 금품을 건넨 승려 임모 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넘겼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300만 원짜리 정장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평소 이들을 후원하던 승려 임 씨는 지난해 4월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고급 맞춤 정장 가게에서 1,500만 원을 맡기고 당시 열림공감TV를 운영하던 강정 기자와 박정 기자 그리고 운영진 3명 등 5명에게 각각 300만 원 상당의 정장을 맞춰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게 사장은 이들에게 연락을 돌려 정장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지난해 6월 이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정 기자와 박정 기자 그리고 김씨, 최씨 등 4명이 열림공감TV 대표를 맡았던 정 씨와 채널 방향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 운영해 나가면서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제냐 맞춤 정장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게 당시 친민주당 진영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결국 한 시민의 신고로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경찰에까지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이들에게 정장을 선물한 승려 임 씨는 해당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승려 임 씨는 강정 기자는 정장을 맞추면서 300만 원짜리는 너무 비싸니까 150만 원짜리 두 벌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가게 사장에게 부탁했더라 라며 가게 사장이 공임이 비싸서 그렇게 쪼개기는 어렵다고 하자 그냥 300만 원짜리 한 벌만 맞춰갔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게 사장에게 돈을 추가로 보내 한 벌 더 맞춰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폭로전이 시작되자 지난해 8월 아내와 함께 옷을 돌려주려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거듭 정장을 돌려주려고 하길래 난 비군이라 남자 옷은 쓸 데가 없으니 정장이랑 전해드린 버버리 티셔츠는 가지시고 아내용으로 사드린 65만 원짜리 버버리 머플러만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는 게 승려 임 씨의 말이었습니다. 강정 기자도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참고로 이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정장을 받은 게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열린공감TV와 더탐사는 스스로를 인터넷 신문이라고 관청에 등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와는 별개로 이들이 소위 줄리 의혹으로 또 고발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을 고발하고 나섰는데 강 씨 등은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이미 송치가 됐고 특히 안혜욱 씨의 경우는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통해 또다시 김 여사의 접대부설 등을 제기했습니다. 재미 줄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은커녕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총선이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또다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집권여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